겨울비가 창을 두드린다. 요양원 복도 소독약 냄새 사이로 한 노인이 공책을 끌어안고 있었다. 정 회장. 한때 이 나라 굴지의 기업을 일군 남자의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뒤에서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뭔가 쓰고 계세요? 응. 하루라도 안 쓰면 가슴이 답답해. 무슨 글을요? 제목이다. 죄목이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 말이야. 정 회장이 공책을 넘겼다. 같은 문장이 빼곡했다. 오늘도 살아서 미안했다. 아버지, 이제 유 원장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 원장. 정 회장이 쓴 웃음을 지었다. 벌써 써놨다. 그럼 저희가 정리. 정리? 정 회장이 비웃었다. 내가 며칠 뒤 가족들이 모였다. 공증인이 봉투를 꺼냈다. 정 회장님의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전 재산은 김영희 씨에게 남깁니다. 네? 김영희가 누구죠? 이 요양원 청소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쿵. 큰며느리가 의자에 쓰러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째가 소리쳤다. 우리가 있는데 왜 남한테? 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너희가 있다고? 어디 있었는데? 아버지를 모셨잖아요. 모셨다. 정 회장이 피식 웃었다. 돈을 모셨지 나를 모신 게 아니야. 아버지 그래도 자식인데. 15년 전 기억나냐? 내가 길에 쓰러졌을 때. 그때 영희가 날 업었다. 집에 데려가 미역국을 끓여줬어. 그 한 그릇이 나를 살렸다. 큰며느리가 코웃음을 쳤다. 그까짓 국 한 그릇이 뭐라고. 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까짓? 너희가 준 건 뭐냐? 돈 많이 드는 요양원? 한 달에 한 번 오는 안부 전화? 하지만 저흰 가족입니다. 가족? 서류상 가족이지. 마음은 아니었다. 공증인이 또 다른 봉투를 열었다.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간 이곳에서 무급 봉사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봉사를 해야 돈을 줄게. 내 마지막 숙제야. 다음 날 큰아들이 환자 세수를 돕고 와서 말했다. 아버지 세수 도와드렸습니다. 한 번 했다고 뭐가 달라지냐. 작은아들이 마당을 쓸며 외쳤다. 아버지 깨끗하죠? 낙엽은 내일도 떨어진다. 내일도 쓸 거냐? 딸이 약봉지에 글씨를 적으며 말했다. 어르신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크게 적었어요. 그 정성이 하루만 가지 않길 바란다. 형제들은 곧 경쟁하기 시작했다. 저는 밤새 간병도 했습니다. 저는 목욕도 시켰습니다. 저는 정 회장이 차갑게 잘랐다. 또 나한테 인정받으려 하고 있구나. 환자들 보고해라. 나 말고. 한 달 후 작은아들이 할아버지의 등을 두드렸다. 고맙다 아가. 정 회장이 그 미소를 보고 중얼거렸다. 그래 저런 거다. 하지만 가족 사이엔 균열이 깊어졌다. 야, 너 일부러 환자 챙기는 거 티 내는 거지? 뭐라고? 아버지 눈에 들려고 내가 더 쇼하잖아. 입 닥쳐. 재산은 결국 우리 몫이야. 밤마다 싸움이 요양원 복도를 울렸다. 간병실, 식당, 마당까지 고성이 오갔다. 환자들조차 눈살을 찌푸렸다.
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면서 돈 때문에 저 지경이구나. 6개월이 지났다. 도서관이 생기고 난방이 교체되고 장학금도 마련됐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서로를 경계했다. 큰아들이 불쑥 물었다. 아버지, 정말 영희 씨한테 다 주실 겁니까? 정 회장이 단호히 답했다. 그래. 진짜 가족에게 주는 거다. 둘째가 이를 갈았다. 우리더러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래. 돈만 쫓는 너흰 이미 남보다 못하다. 순간 큰며느리가 울부짖었다. 우릴 이렇게 망신 주고 돌아가시려는 거예요. 정 회장은 담담히 공책을 펼쳤다. 오늘은 살아서 고마웠다. 이제 너희가 써라. 오늘 고마웠던 일들. 하지만 가족들은 펜을 들지 못했다. 서로를 노려볼 뿐이었다. 정 회장의 마지막 웃음이 복도에 메아리쳤다. 겨울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둘째는 밤늦게 술에 취해 소리쳤다.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간 거야. 작은 아들이 막아서자 둘째가 주먹을 날렸다. 너도 그 여자 편이냐? 형, 제발 정신 좀 차려. 요양원 직원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가족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청소부 내가 끝장내겠어. 다음 날 김영희는 복도에서 속삭임을 들었다.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회장님 유산을 받아? 회장님을 홀린 거지. 아니면 약이라도 탄 거야?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 회장은 휠체어를 돌려 그 소리를 들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내 자식 맞냐? 둘째가 얼어붙었다. 아버지, 저는 억울해서. 억울? 내가 억울해?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을 모욕하면서. 정 회장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오늘부로 넌 내 아들 아니다. 시간은 흘러 1년. 조건부 봉사는 끝났고 재산 분배의 날이 다가왔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알았다. 탐욕에 눈먼 자신들이 진짜 무엇을 잃었는지. 공증인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봉사를 도중에 포기하거나 김영희 씨에게 해를 가하면 모든 상속 권한을 상실합니다. 순간 큰며느리가 얼굴을 감췄다. 그동안 뒤에서 영희를 괴롭힌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정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큰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가족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 마지막 바람은 내가 아니라도 이 집안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거다. 겨울비가 멈추고 하얀 눈발이 창밖에 흩날렸다.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공책을 펼쳤다. 오늘은 살아서 고마웠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너희 차례다. 오늘 고마웠던 일들을 적어라. 그게 가족의 시작이다. 하지만 펜을 든 자식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도 그들 각자의 가슴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정 회장의 공책은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자식들은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펜을 들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요양원 복도를 채웠다. 그때였다. 둘째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피부치 아닙니까?
피는 못 속입니다. 정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피? 내 피가 그렇게 소중했으면 애초에 날 버리지 않았겠지. 순간 큰아들이 눈을 치켜떴다. 아버지, 그 말은 너무 하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정 회장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가라앉았다. 노력? 보여주기식 봉사 말하는 거냐? 며칠 뒤 요양원에 낯선 인물이 찾아왔다. 정 회장의 사위였다. 장인어른, 제가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눈이 번쩍였다. 무효라고요? 네. 치매 초기 진단 기록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언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죠. 순간 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내 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 돈을 위해서겠지. 정 회장은 손을 떨며 공책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의사의 소견서, 사본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내가 뭘 꾸밀지 이미 알았다. 그래서 기록해둔 거다.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내 눈앞에서 내 돈을 노리는 자식들, 사위들 다 똑같아. 며칠 후 김영희가 불려 나왔다. 회장님, 저 때문에 집안이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내게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때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섰다. 저 여자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그냥 청소부잖아. 정 회장이 번개처럼 소리쳤다. 닥쳐라. 내 놈이 감히 그 입으로 영희를 욕해? 작은 아들은 그제야 입술을 깨물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시간은 흐르고 1년 봉사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공증인이 다시 요양원에 나타났다. 이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잔뜩 기대한 눈빛을 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공증인은 뜻밖의 봉투를 꺼냈다.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봉사기간 동안 서로 싸우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즉시 상속 권한을 잃습니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큰며느리가 영희를 괴롭힌 일, 둘째와 작은 아들이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일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안 돼,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정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미 끝났다.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 회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마지막 유언이다. 가족들이 숨을 죽였다. 재산은 영희에게 맡긴다. 그러나 그 재산은 이 요양원과 지역사회에 사용될 것이다. 너희가 가져갈 몫은 없다. 아버지. 큰아들이 소리쳤다.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정 회장은 담담히 대답했다. 가혹? 내가 살아오며 받은 배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는 절규했다. 차라리 저희를 죽이세요. 이렇게까지는 못 받아들입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넌 이미 돈에 죽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쇼만 안 했어도. 아니야, 다들 똑같아. 우리 욕심 때문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입 밖으로 크게 말하지 못했다. 탐욕과 죄책감이 한데 엉켜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다. 며칠 후 정 회장은 다시 공책을 펼쳤다. 오늘은 살아서 고마웠다.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숙제는 끝났다. 이제 너희 차례다. 그 순간 창밖에는 겨울비 대신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돈을 잃은 상실감, 진짜 가족을 놓친 허무함, 그리고 끝내 풀리지 못한 갈등.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바라봤다. 너희가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면 이제는 서로에게 써라. 오늘 고마웠던 일들을. 그러나 누구도 펜을 들지 않았다. 침묵만이 방 안을 지배했다. 정 회장은 눈을 감았다. 긴 싸움의 끝에서 그는 알고 있었다. 돈보다 무서운 건 탐욕이었고 가족보다 차가운 건 피였다. 그리고 요양원 복도에 메아리치듯 그의 목소리가 흘렀다. 돈은 쌓을수록 무겁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진심은 기적을 만듭니다. 재산은 세상에 두고 가지만 사랑은 사람 속에 남습니다. 늦게라도 깨닫는 진실은 평생의 거짓보다 값집니다. 그리고 오늘 고마웠던 일을 적는 사람이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의 고마웠던 일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명언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신사연극장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